순백의 미를 드러내는 백자, 그 속을 채우는 영롱한 붉은색 그림. 조선 진사백자는 고려 청자나 청화백자처럼 전해지는 작품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영롱한 붉은색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맥이 끊겼던 그 조선 진사백자를 다시 일으키신 분, 도예 명장 항산 이망택 선생을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아주 한복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의 진사백자를 구현하는 대한민국 도예 명장 임항택. 1947년 중국 음성에서 출생한 임항택 명장은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도예계의 입문. 1997년 정밀기술진흥대회 도자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2002년 도자기 공예 기능사를 취득한 그는 2004년 도자기 공예 부문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됐고 2005년에는 진사 안료 제조 방법 및 안료를 특허 등록했다. 이후 황금 진사 안료 개발에 성공한 그는 현재도 진사백자를 연구하고 제자를 양성하는 데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통을 고수하며 다채로운 멋을 이어가는 진사백자계의 대가 임항택 도예 명장을 지금 명불허전에서 만나본다. 선생님, 건강하시죠? 네, 네. 건강합니다. 아니 뭐 아주 오늘 한복하고 선생님 이 헤어스타일이라고 할까요? 네. 또 이 수염하고 아주 정말 멋있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명장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네네. 이 명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이 도자기를 잘 작품을 잘 하시기 때문에 명장이라고 붙이는 건가요? 아마 저만큼 만드는 사람은 많죠. 네. 예, 또 저만큼 연구한 분들도 많고요. 물론 저는 운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명장이라는 얘기를 들은 게 언제부터 들으신 거예요? 2004년도에 정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많으신가요? 지금 공예 분야에 도자기 공예 분야에 지금 총 11명 정도로. 11분이 명장으로 지정이 되어 예, 있으신가요? 예, 그 중에 총자 부분에 2분이 있고요. 네네. 백자 부분에 2분이 있습니다. 네네. 또 옹기 분야에 2분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민요 네네. 쪽의 작품을 주로 굽는 분들이 지정이 되었죠. 네. 오늘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진사백자 이렇게 네.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도자기를 얘기하면 고려 청자, 조선 백자 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로 이제 네. 대충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 진사백자 이건 네. 좀 잘 생소한 그런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진사백자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진사가 원래 붉은색이 상류층의 원래 전유물 같이 또 이 주술적인 또 색상도 되지만요. 네네. 그래서 고려 청자의 가장 정치하고 아름답게 상감 청자가 완성되던 12세기 중엽에 이 붉은색이 나오거든요. 결국 이제 동을 원료로 하는 안료로 그림을 그리거나 찍었을 때 붉은색이 되는데요. 그게 백자에 표현됐을 때, 그러니까 도자기에서 동안료나 또는 빨간색을 내는 금속을 써서 고온에서 빨간색 문양이나 그런 어떤 빨간색으로 표현되었을 때 우리가 진사작이라 그러죠. 네. 그게 백자에 찍혔을 때는 진사백자, 백자. 예. 청자에 찍혔을 때는 진사청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따로 이렇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네. 백자는 그냥 하얀 게 백자고 예. 거기에 이렇게 붉은색이 날 수 있는 네. 이런 게 찍혀 있으면 그게 진사백자다. 그렇습니다. 네. 이 앞에 이렇게 지금 도자기를 보면 네. 이 새우 그림 같아요. 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붉은색을 내게 하시는 요거는 이제 건가요? 동진사만을 가지고 네. 새우를 그렸죠. 이 구리로다 만든 안료는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와 조금만 접촉해도 가는 선들이 전부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이 새우 같은 건 아주 나오기 힘든 작품인데요. 가는 선들이 거의 다 살아있거든요. 아주 붉은색이 강렬하죠. 네. 네. 그 여기는 그 가느다란 선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1300도 열에 견딜 수 있는 진사를 저희들이 조합을 했고요. 그것이 또 불 속에서 아주 잘 맞아서 이런 색깔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주 드물게 나온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귀하게 네. 그 가마에 불을 떼서 네. 정말 그 완성된 작품 네, 네.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이런 게 나온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요 새우, 요 사이사이에 또 까맣게 보이는 것들은 그럼 어떤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동이 두껍게 붓을 칠할 때 두껍게 뭉쳤던 부분이 지금 이제 동의 뭉침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부리에 뭉쳐진 부분 막 이렇게 보시면은 어쩌면 그림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 검은 그 점도 차라리 여기선 맛을 더하는 그런 네, 부분이 네, 됐죠. 네. 네. 뭐 이렇게 눈 같기도 하고 네. 그 눈을 만드신 거죠 지금. 네.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붉은색하고 지금 저쪽에 있는 그림은 좀 감 같은데요. 네, 요거는 지금 그 금으로다가 그린 겁니다. 빨간 감 부분이 네. 24금이거든요. 아하. 금을 액화시켜서 그것을 붓으로 감을 그린 거죠. 그 줄기의 검은 부분은 전부 철화라고 하는 산에 있는 적철광을 불에 구워서 잘게 부순 15세기 때부터 안료가 아주 곱게 다듬어진 철화 안료가 되고요. 그 붉은 감은 그 24금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진사라고 그러는데요. 동진사는 열구, 짓구, 농담을 표시할 수가 의도적으로 없는 데 비해서 금은 근래의 실험을 통해서 열구, 짓구, 또 원근을 표현하는 그런 농담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도록 실험이 올해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조상들이 이렇게 이런 거를 개발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했나요? 동은 12세기부터 계속 써왔습니다. 네. 금은 뭐 아시다시피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귀해서 사실은 금이 붉은색이 되는 거를 알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실험하거나 금으로다 붉은색을 낸 흔적은 뭐 찾아보기 힘들죠. 근래 실험한 것도 거의 한국에서는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진사백자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돼요? 고려 총자가 예를 들어 몰락을 하고 그다음에 조선 백자가 시작되면서는 그 한 400여 년 동안 진사 백자가 고급 진사 백자가 거의 끊겨버립니다. 민요의 일부분에서 이 붉은색이 남긴 남습니다만 그렇게 그것도 흔한 게 아니고요. 17세기 후반이 돼서 우리 조선 백자의 진사자기가 겨우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 고려가 이제 없어지고 예, 조선이 시작된 이후로 네. 한 400년 동안은 이 진사백자가 없어졌다는 거죠? 거의 안 나타나죠. 그러다가 17세기에 이제 다시 네, 나타나기 네. 시작했다. 그럼 진짜 거의 맥이 끊겼던 거네요. 예, 17세기 후반에 생산되던 진사 작품이 또 1883년 우리 관료가 이제 폐지되고 1884년부터는 그 민요의 시대거든요. 네. 결국 그 고급 기술이 국가에서 관리나 이게 안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결국 끝났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거의 맥락이 이제 끝난 걸로 저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근래에 다시 연구가 되기 시작한 것이 진사 안료라고 보시면은 정확할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1883년에 관료가 끝났다는 건 관에서 이 그릇을 만들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마나 공방이나 또 도공이나 뭐 이런 게 그런 관리나 그런 기록이나 이런 게 다 없어졌다는 얘기가 그리고 되고. 이제 민간으로 그것이 그렇습니다. 다 민간에서 하기 시작했다. 네네. 그러니까 고래 이제 사람이 많은 수요에 따라서 민간인들이 만드는 그 민요의 자기가 계속 되어 왔다는 얘기가 되죠. 야, 그러면 그 우리 선생님이 가마에 한번 불 떼서 원하는 작품, 원하는 색깔, 원하는 그 문양이 제대로 나오려면 굉장히 힘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불 떼실 때 계속 어떡하나요? 옛날 영화에서 보면 뭐
정말 그 가마에 불이 끝날 때까지 옆에 가지도 못하고 지키고 앉아서 끝까지 그 이 구멍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네, 그거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예. 되나요? 불을 떼는 데는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게 공기를 충분히 접촉시켜서 가마 안에 도자기를 이렇게 보면서 아, 저쪽 도자기는 조금 덜 익었네, 이쪽 도자기는 좀 너무 반짝거린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떼는 방법이 있어요. 그는 공기를 충분히 넣어주는 그 산화염 소송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산화소송. 네. 보통 그거에 반대되는 게 환원염 소송이라고 그러거든요. 환원염 소송은 공기를 접촉을 될 수 있으면 안 시켜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구워내는 방법입니다. 불만 뗄 정도의 산소. 그렇죠. 그렇죠. 예, 막 예. 불이 붙으려면 산소가 예, 있어야 예, 되잖아요. 산소가 모자란 상태에서 그렇게 표현해 맞는 거죠. 환원염이라는 것이 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불을 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그 불구멍으로, 장작을 넣는 구멍으로 전혀 안에 있는 도자기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불을 끝내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사람이 그 자리에서 뭐 1분, 2분이고 이렇게 떠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네. 그냥 도자기가 보이기 직전에 나무를 투입을 해야 되니까. 아하. 예. 그래서 그 환원염을 유지하는 환원불을 때는 가마가 많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청자나 백자는 환원염의 불이 아니면 한 점도 성공을 못하는 도자기가 되죠. 그러니까 산화식으로 하는 걸로는 안 된다는 예, 거죠. 그걸로 하는 것은 그냥 어떤 포트나 뭐 용기로서의 그냥 기능을 하는 자기는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색깔이나 또 우리가 원하는 색상 또 모양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려면은 환원용으로 불을 떼야 되죠. 그 가마가 이제 적은 겁니다. 그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거는 지금은 성공한 도자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두 점은. 네, 성공한 거 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연구를 통해서 실험치로는 약 8%, 실험 편의로는 24%까지 올라갔는데요. 실제로 실험편과 항아리에 직접 그림을 그려서 했을 때하고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략 8% 정도는 거의 정확하게 4배가 향상이 됐죠.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이제 설명을 하면 이렇게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러면 뭐 100점을 넣었다. 그러면은 하여튼 10점 미만이 성공할 확률로 됐고요. 옛날엔 2-3점이 성공할 확률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자기 자체의 일이 이게 그냥 작업의 의미보다는 사람의 정신이나 혼이 들어가야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그 완성도가 높아진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어려운 속에서 이 완성품이 태어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제가 마침 우리 이망택 선생님께서 그 가마를 여는 날 제가 그 뜨거운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뜨겁다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1300도의 고온에서 직접 이렇게 바로 나오는 그 도자기의 모습, 그 현장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뜨거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전통 가마, 또 전통 기법, 그런 것들을 잘 보존해서 우리의 전통 도자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항산도예연구소라는 그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가마 불이 꺼진 지 한 일주일쯤은 됐다고 합니다. 이제야 간신히 문을 열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감히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뜨거운 현장입니다. 진사기법이라고 하는 우리 조선시대 도자기의 그 향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그동안 작품 이제 하신 거 다 진열해 놓으신 건가요? 예, 뭐 단은 아니지만 거의 뭐 대표적인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아니, 근데 도자기에 저는 이렇게 색깔도 많고, 이렇게 그림도 있고, 글씨도 있고, 이런 것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 이런
이게 백자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어떻게 해서 보통- 이런 색깔이 나나요? 이렇게? 네, 붉은색 진사라고 그러는 것과 푸른색, 또 검은 갈색, 암갈색, 흑갈색 이런 것을 띠는 그 철화안료 세 가지를 다 쓰고 있는 집이거든요. 네네. 또 다 여기서 만들어서 연구해서 쓰고 있고요. 그러면 철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은 금이고, 동이고, 동과 금, 동과 금이고, 네. 이런 푸른색은 코발트, 산화 코발트. 산화 코발트. 어디 또 이쪽에 한번 좀 봐주실까요? 여기는 이게 무슨 예, 아까 꽃인가요? 예, 목단 꽃입니다. 목단꽃. 예. 아까 보신 그 자색빛이 나는 그 소나무의 줄기는 금으로 그린 거거든요. 예, 아까 보신 거. 예. 근데 요거는- 지금 요거는 동이입니다. 구리. 아, 구리로. 예, 예. 그림도 잘 그리셔야 되겠네요. 아,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화가를 하시지 그리셨어요. 어떻게? 또 이게 이 그림은 이 도자기는 아주 뭔가 하여간 조금 달라요. 다른 그렇죠. 것들하고 보기에. 참 보기에 따라서 계속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도자기인데요. 아마 어쩌면 뭐 지금까지 세상에 처음 태어난 작품이라고 40년 동안 연구한 제가 연구한 것이 다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네, 도자기입니다. 네. 지금 여기 청화, 물론 여기서 연구해낸 거고요. 네. 또 이 철화안료, 철을 갖고서는 네, 네. 철화안료. 또 여기 짙은 빨간색이 제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추적해온 동진사, 구리거든요. 여기에 지금 자색빛이 도는 것들이 네네. 바로 이제 금을 갖고 쓴 진사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금, 동, 철, 예, 포발트. 코발트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불에 반응하는 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1300도 온도에서 거의 똑같은 조건에서 녹을 수 있거나 날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휘발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도록 그 전부 각 데이터를 똑같이 맞춰야 되거든요. 또 맞춘다 하더라도 불을 받는 방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멈춰져서 나올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작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4월 20일 날 한 점을 우연히 성공했어요. 그 성공한 거를 이 작품 어떻게 해서 나왔나를 다시 역추적해서 1년 만에 이제는 설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 도자기가 나온다는 걸 이제는 기록할 수 있는 도자기를 완전히 이제 재현한 이제 거. 이론과 실제가 정리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거네요. 선생님, 이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그 그림, 이제 도자기에 네. 그 안료가 지금 여기 있는 이게 전부인가요? 네, 요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안료에다가 네네. 지금 이제 실험에는 금은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금을 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따로죠. 따로 연구된 금 안료가 되죠. 네네. 예. 그럼 이건 일반적인 안료라면 이건 지금 다 예. 철인가요? 실제로 산화철 때문에 이런 붉은 색깔을 띠는데 네네. 이 속에 40대 6 정도. 그러니까 40은 딴 거고요. 네네. 6이 코발트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 40이라는 속에 지금 철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네. 코발트 색상은 지금 안 보이는데 네네. 40은 불 속에서 타버리고 요런 푸른색만 불 속에서 남을 거죠. 요게 코발트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요쪽에 지금 저 회색. 네네 동이 그건 동입니까, 그러면? 네네. 근데 동을 바로 안료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붉은색을 띠는데요. 네. 햇볕 속에서 이런 공기 중에서 다시 산화가 되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또 변해요. 이게 그림으로 들어가서 다시 불 속의 환원염에서는 빨간색으로 또 다시 변하게. 저게 또 빨간색으로 그렇습니다. 변하는군요. 참 오묘하네요. 네. 색깔이. 이게 이제 옛날에 노트 이게 이제 이게 암호로 적은 거야. 암호로 적은 거. 내가 암호로 적고도 내가 뭐 풀고 그런 거. 이게 주로 어떤 과정입니까? 이게 청자 써 있는데. 이게 지금 그때는 서울 근처에서 나오는 망우리토라는 걸 갖다 썼네요. 네네. 이 망우리토라는 얘기예요. 이게 마자에다가 네. 예? 네. 지가 소우 뭐 정오할 때 그 오자를 써놨는데 이게 망우리토를 나만 알게 쓴 거.
예. 빨리빨리 이게 암호를 쓴 이유가 예. 그거는 그냥 남이 못 알아보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게 당시에는 유약 데이터 하나를 네. 만약 알렸든지 뺏겼다든지 하면 자기 걸 다 잃었다고 생각할 때죠. 그 당시는 그 지인사 아니 무슨 안료나 유약 데이터 하나가 대략 가치를 딸 때 100만 원 정도 된다 그랬어요. 70년대 중반에. 네. 100만 원은 그때 여기 시골집이 한 27만 원, 28만 원, 30만 원 될 때니까 집 엄청나게. 세 채 값이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를 안다면 바로 공장을 하나 세울 수 있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가르칠 리도 없고 가르칠 생각도 못하고 가르쳐 달래지도 못할 때니까 각자 연구를 하는데 이제 자기만 알게 적는 거죠. 네. 잊어먹어도 누가 그거 갖고 공부할 알 수가 없으니까. 없죠. 예. 예, 지금은 이제 참 옛날 네. 옛날 만화 같은 얘기가 됐습니다만. 자, 알겠습니다. 그럼 직접 이제 여기다 네,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거죠? 네. 한번 좀 그려봐 주세요. 뭘 그려 주실 거예요? 이거는 형태가 포도가 좋을 것 같아서 포도를 네. 한번 그려보고요. 네. 포도 뭐 매하고 몇 가지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예. 그림을 굉장히 빨리 그리시네요. 지금 초벌 상태에는 네. 지금 960도에서 한 1000도 사이에 초벌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 초벌하고 나면 기공이 네. 이 속에 많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흡수율이 엄청 높죠. 이게 붓을 대자마자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붓을 천천히 하면 붓이 들러붙어서 네. 그림이 되질 않죠. 이게. 여기다 이제 유약을 또 바르나요? 그럼?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 예. 근데 액체로 된 거에다 담궜다 꺼내면 그림이 싹 없어지죠. 아, 그래요? 네네. 그 유약을 요- 바르면 요- 없어져요? 요 위에 그려지니까. 아, 완전히 이제 덮이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뭐 직접 이렇게 그림도 그려봐 주시고, 뭐 이 과정을 다 보여주셔서 네. 훨씬 더 이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마 여는 거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자, 이제 오늘 가마를 여시는 거죠? 네. 아이고, 오늘 손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네네. 서천에서도 네, 사장님 네, 오셨고. 네, 네, 네. 지금 멀리서 많이 오셨네. 사람으로 따지면 오늘 출산하는 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기 낳는 날이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가마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통 가마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10개 넣어서 몇 개 나와요? 25% 정도. 25%. 네, 그러니까 10개면은 8개 반. 아, 2개 반. 근데 7개 반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쓰는 부셔요? 거죠. 예, 예. 근데 그 중에서 혹시 1개나 2개는 음. 덜 익은 것이 있거든요. 네네네. 덜 소송된 것. 그거는 따로 옆으로 놨다가 다시. 다음 뿔에 다시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7개 반은 다 깨내버린다고 봐야 돼요. 이야, 생산성이 많이 없네요. 그런데 실제로 25%가 계속 나와주기만 한다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럼요. 이제 농사로 말하면 삼배출. 이제 열을까요? 네? 빨리 보고 싶으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진짜 창나이. 그러면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네네. 저 꼬챙이.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아무래도. 뭐 비밀은 아닌데 왜 일본 칸에서 첫째 칸에서 이렇게 색깔 있는 도자기가 튀어나오나 이 이유가 있어요. 밑에 아궁이 봉통이라는 데서 이런 아람들이 나무를 막 떼거든요. 12시간, 또 길게는 17시간씩 떼는데 거기에 제티가 17시간을 계속 안 씁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맑은 청자나 백자가 나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첫 이렇게 번째 칸은. 분청삭이라든지 일화보라든지 흑유라든지 또 뭐 천목이라든지는 색깔 있는 도자기를 집어넣는 칸이 되지. 만약 전통 가마에 칸을 2개를 박았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100자를 정말에 구울 수 있는 칸은 한 칸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바로 그 다음에 굴뚝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아, 거기는 로얄 칸이 없는 가마가 돼요. 왜냐면 굴뚝에서 역풍이 들어와서 두 번째 칸은 굴뚝 밑에 칸은 산화가 되기 좋은 칸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사를 꺼내기가 힘든 칸이에요. 아. 그래서 세 칸을 박았을 경우 로열 칸이 하나가 되는 되고. 겁니다. 자, 아이 진짜 우와 엄청나네 이거. 이런 건 살짝 이 푸른색이 띄어. 어? 어디 봐, 어디 봐. 정말. 아니, 이거. 이야, 이거. 밑에가 난 히트야, 밑에가. 에? 이야, 이거.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아니, 요게 조금 덜 익었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부분이 그런지. 네, 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거칠죠. 아, 매끈하지가 않고,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어. 유리질이 완전히 녹질하니까 안에 있는 흙이 그 느낌이 아직 살아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여기가 덜 녹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누워야 될지는 이따 기둥이가. 판단을 해. 오돌도돌하네요. 네. 이거. 다시 칠해갖고 넣을 수 있 이건 천정에서 막 떨어졌고, 어디 보세요. 아하. 뭐 다른 게 떨어져서 붙었다는 거죠? 네네, 벽돌 조가리가. 그 선이 이런 게- 빨간 거는 일부러 이렇게 칠하신 거죠? 아니, 그렇게 고진 이런 게-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생각지 않은 그 재미있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작품. 그러니까 똑같이 칠했는데 결국 불 그럼요. 닿는 거에 따라 빨간색은 이 하얀색에 칠한 거지. 이 하얀 게 칠한 게 옆으로 다 번져서 아하. 실제로 칠한 데는 날라가고 옆으로 다 퍼져 버려요. 아하. 성공했습니다. 예. 이것도 성공했고요. 여기서 요만큼이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성공한 게 많이 나왔으니까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저는 정말 새로웠어요.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처음 보셨습니다. 네, 실제 가마를 열고 저렇게 금방 가마에서 구워져서 나온 도자기 저런 장면은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하여간 그러니까 느낌이 뭐라고 할까 좀 경이롭다고나 할까 네. 그래서 이 도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정말 완전히 좀 달라진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 네. 또 이런 도자기를 이렇게 수치로 계산하는 것도 참 좀 미안스럽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습니다. 네. 지금 불 끄고 일주일 만에 문 지금 여신다고 일주일이 그랬죠? 조금 넘었기 때문에 그날 막 드나들었는데요. 네. 한 일주일 정도 돼도 안에가 한 100도 정도 됩니다. 그렇게 예. 뜨겁습니까? 그 열기가 금방 안 없어지는요, 그러니까. 예. 가마 두께가 거의 한 40cm 정도 됩니다. 우리가 밥을 할 때 치면 뜸 들인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불 끄고 뜨겁기도 하지만 하여간 이제 숙성이 더 되는 거군요. 그 기간 동안. 그렇지. 하여튼 냉각시키는 시간인데요. 이게 네. 이제 급냉을 시키면 도자기가 다 깨지죠. 그러니까 아주 서서히 자연스럽게 네. 식어. 바로 식으면 또 깨져버린다는 거죠. 찬바람이 들어오면 그래서 전부 밀폐를 냈습니다. 황토으로. 네네네. 그날 꺼낸 도자기의 성공률은 좀 꽤 높았던 것 같은데요. 네, 거의 한 30% 정도. 뭐 그런 일이 근래에 드물었는데 네네네. 그날은 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제 탓도 좀 있나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의 어떤 네, 네. 음덕이 아마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네. 아이고, 하여간 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날 그래도 성공한 게 그만큼 있고 예. 실패한 게 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아, 많았죠. 이제 네. 또 그런 도자기들은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하세요? 되게 이제 선별을 한 나머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파기를 해버리죠. 깨버리죠. 그냥 분류하셔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바로 파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거는 뭐 머뭇거리거나 어. 생각해보거나 이럴 생각을 그런 시간을 가지면 또 안 돼요.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네. 이제 아마추어라서 그런지 괜찮은 것 같은데도 그때 왜 이런 작품은 성공한 게 아니다 이러고 분류를 하셨거든요. 네,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은 작품이 있었죠. 네. 근데 제가 관리해야 될 어떤 작품의 선 이외의 거는 이 도자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모르시는 분이 봤을 때 아주 좋은 작품인데도 제가 봐서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깨야 돼요. 아, 이걸 좀 이따 깨보자, 좀 생각해보고 깨야 되겠다고 한 거는 결국 못 깨게 되거든요. 네네. 예. 사실 오늘 우리 선생님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전통 가마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던 그 방식을 지금 그대로 고수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요즘은 편리한 세상이잖아요. 지금 네, 사실은 네, 따지고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쉽고 편안하게 하고 작품의 완성도나 뭐 여러 가지 뭐 하여간 더 좋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방법을 고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많죠. 음. 우리 기계식 가마에서 또 분명히 소송해야 되고 생산해야 될 작품이 또 있는가 하면은 아, 네. 전통 가마에서 또 누군가는 지켜줘야 될 부분은 또 꼭 있어야 되거든요. 기계식 가마에서 나온 작품은 작품이 아니라든지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전통 가마에 구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진사라든지 그런 영롱한 적어도 고증할 수 있는 옛날의 진사색을 그대로 만들어 본다든지 또 재현해낸다든지 또 도자기가 표면이 가는 어떤 그 마티엘 어떤 마티에르라고 그러죠. 네. 또 텍스처 어떤 촉감 네. 이거를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소복을 한 아주 부잣집 맏며느리 어떤 중후한 덕성스러운 모습 이런 데다 비교를 잘하는데 이건 뭐냐면 아주 질박한 맛 정말 우리의 어떤 정서와 맞는 어떤 그 촉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것은 기계식 가마에서 생산해낼 수 없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전통 가마 우리가 나무를 떼서 흙으로 가마를 짓고 떼는 가마에 반대되는 개념이 우리가 기계식 가마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네네. 기계식 가마는 보통 LPG, LNG 가마도 있는가 하면 또 전기 가마도 있고 네. 또 큰 그 작업장에서는 벙커 시유를 기화시켜서 떼는 그런 가마도 있습니다. 네네네. 예, 가마의 종류도 많고요. 그래서 생산률이 아주 높고 거의 요새 조그만 가마들은 문제가 없는 작품을 집어넣었을 때는 거의 100%를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전통하면 25% 그렇게 많은 작품을 깨내면서 그 조그만 작품을 위해서 왜 하는가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선 내가 원하는 또 옛날에 나왔던 색깔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되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 가마에 소송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테크닉이라든지 또 A형적 표현에 대한 문제 이런 거를 떠나서 그 치열한 그 작품의 어떤 탄생 과정에서 작가의 어떤 혼이랄까 이런 정성을 어떻게 얼마만큼 예를 들어 불어넣는가 하는 철학적인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명불허전. 오늘은 우리의 전통 기법으로 그 전통 가마를 지키고 계시고 또 조선 진사백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우리 항산 이망택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도자기를 좋아하셨어요?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뭐 도자기에 대해서 몰랐죠. 예. 네. 원래는 뭐 기계를 전공하셨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 지방에서 저는 기계과를 졸업했거든요. 기계과. 예. 그럼 뭐 기계 만들고 이런 걸 공부하신 건가요? 물론입니다. 저는 뭐 원래 용접이나 기계 제도나 이 선반, 네네. 밀링, 세이퍼 이런 쪽을 했죠. 그거 그대로 하셨으면 지금 우리나라 이 중공업이나 경제, 선박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어떻게 해서 도자기로 하셨어요? 당시에 뭐 그 기계과를 졸업하고 원래는 그 대한철강에 가서 공무부의 지가 이제 선반을 담당했었고요. 그러니까 저 회사도 다니셨군요. 그럼요. 네네. 공장에서 기계 제도를 또 했었고요. 네, 그러다 결국 이제 다시 광산 쪽에 가서 뭐 캐터필라 원동기를 만지다가 역시 뭔가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해서 다시 이제 교사 임용고시에. 그럼 또 학교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다양한 그 일을 하셨네요. 네네. 그 회사 생활은 몇 년이나 하셨어요? 뭐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네. 길게는 안 하셨네요. 예. 그럼 학교 선생님은 학교 가셔서도 그런 기계 제도 이런 걸 가르치셨나요? 저는 뭐 하여튼 그 교사 생활하면서 얼마 후에 바로 이제 미술 교사로다 활동을 미술 교사를 하셨어요? 네. 아니 근데 기계를 전공하셨는데 어떻게 또 미술 교사를 저도 하셨어요? 원래 또 그림을 그리던 집안이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 도자기를 이제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 선생님 하시면서. 네. 그러세요. 네, 제가 음성 그 한일중학교에 있을 때 4교시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교무실에 와서 식사를 하기 전에 우연히 신문을 봤어요. 네네. 거기에 운보 김기창 선생님,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이당 김은호 선생님, 청전 선생님은 그때 가물가물합니다. 네네. 하여튼 두 분이 백자에다 그림을 그린 사진이 하나 게재가 됐고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서울에서 백자전을 해놓은 거죠.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아주 기겁을 합니다. 이런 큰 어른들이 도자기 전시회에서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도자기가 전승이 끝나서 아예 백자나 청자가 생산이 끊어진 네네. 맥락이 끊어진 거로 알고 있을 때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것이 2001년에서 백자가 만들어진다는 걸 처음 아는 거죠. 네. 그때 그냥 가슴이 꽉 차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 큰 아람들의 항아리입니다. 이제 나는 이 항아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평소에 항상 그려오던 그림을 그려왔으니까 도자기를 제작하는 기술을 좀 익히면 바로 도예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닌데 그때 이제 착각을 하죠. 그리고도 바로 정리를 못하고 2005년도까지 그냥 머릿속에 큰 항아리를 넣고 살죠. 그때 도자기를 처음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도자기에 그림 그리시는 게 이미 그 미술 교사로 다 이 그림을 또 이미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군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때는 자만이로 가득할 젊은 시절이거든요. 네네네. 네, 지금 그림을 그리면 제가 얼마나 그렸겠고요. 네. 근데 하여튼 그때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으니까 오로지 도자기를 공부하러 가겠다는 생각만 나게 됩니다. 집안이 벌컥 뒤집히죠. 학교 선생님 할 때가 가장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안전하다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도공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바꾸신 거잖아요. 그때는 도공이란 말이 거의 안 쓸 없었나요? 때예요. 쓰려면 썼겠지만
뭐 깡파리꾼이니 아니 뭐 이런 하여튼 그 아주 천박하게 생각할 때거든요. 아, 그런 말도 있었습니까? 예, 예, 예. 깡파리꾼이요? 네, 그게 이제 작업장 근처에서는 그렇게. 네. 아, 그래요? 네, 지가 사표를 내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며칠 있다 도자기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그럴 때 네. 뭐 집에 식구나 저희 어머니나 믿지를 않죠. 예.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하셨겠네요, 그럼 처음에는? 그땐 뭐 아마 농담하는지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에 뭐 전달부를 하려나요? 네네. 제 책상이고, 아니, 제 뭐 서재에는 책이고 이런 걸 네 역할에 싣고 내려오니까 그제서 제가 이제 정말 학교를 관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노인, 뭐 어머니가 그냥 뭐 깜짝 놀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 이놈이 그 전쟁 끝에 고생을 떡장 사며 뭐 그때 못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홀어머니가 저를 키웠으니까요. 그 고생해서 이제 겨우 선생을 시켜놨더니 이놈이 오강을 공부하러 간다는 거죠. 오강? 예, 요강. 요강을. 예. 그래서 네, 급히 책을 하나 찾았어요. 네. 도자기 사전을 찾아서 어머니가 한번 이것 좀 보세요. 이거는 오강이 아니라 요 문양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임금님이나 아주 높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그릇을 지가 만들러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진을 안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네. 그 사진을 보여드린 것 때문에 더 역정이 나셨죠. 오. 야, 이놈아, 그거 또 올라앉으면 오광이라는 거죠. 뭐, 그땐 뭐,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지금은 애아들들이 많지만, 당시에 이렇게 혼자 큰 사람들은 되게 좀 뭐랄까, 버릇이 좀 높다랄까요. 네네. 지가 혼자 의사결정을 한다랄까.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통곡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 다 뒤로 하고 저는 어느 날 그냥 이 전유로 오죠. 예. 그 외아들이셨어요? 네. 뭐 누님은 둘 계셨습니다. 네네. 예, 그게 이제 1975년 9월 15일 날 오후 2시 30분에 제가 도착하는 게 이천 그 신둔 어디로 가신 거예요? 이천 신둔이로 도착했죠. 제가 있는 곳으로. 아니 근데 그때 어디 다른 가마로 일단 가셨을 거 아니에요? 배우러 가시려면. 이제 그 전에 뭐 저기 전에서 어느 작업장을 쫓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미 하고 내린 게 무작정 내린 게 그 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디 누구 뭐 그럼 선생님 계셨나요? 그럼요. 예, 그때 백석 지금 이제 뭐 돌아가셨지 오래되셨는데요. 백석 이정화 선생님이라고 당시 백자에는 거의 뭐 최고의 위치에 계신 선생님을 찾아가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 밑에서 네. 이제 수학을 하신 거네요. 예. 그때 어떠셨어요? 공부하시는 게. 그 처음 이제 어쨌든 흙을 만지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어떤 일부터 시킵니까? 그 가면. 시키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방치라고 그래도 좋을 만큼 원래 토제식 공부라는 게 네. 뭐 장점도 있지만 네. 그 정말 지구력이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하고 사실 뭐를 가르쳐 주는지 내가 뭘 배우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그리고 또 당시에는 이론적으로 그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정리해서 설명해 줘야 될지 이론이 정립이 안 됐을 때예요. 그 세밀한 유의하게 데이터 하나를 봐도 그 당시에는 뭐 장석 27.5g 이런 게 아니라 장석 2바가지에 석회석 4바가지에 규석 1바가지 반, 재 2삽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경험에 의해서 그렇죠. 딱 손대중으로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게 명확하게 정말 잘 맞았을 때는 가마가 성공을 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는 실패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시면서 하여간 이렇게 이제 오늘날까지 그걸 쭉 갖고 오신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안료 만들고 뭐 배합하고 이런 거는 이제 스스로가 또 연구 개발된 게 많죠. 네, 맞습니다. 그건 지금 비공개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그 당시에 비공개고 비밀로 적고 이랬던 것은 전부 지금 이제 공지의 사실이에요. 지금 도자기 관련 어느 책을 하나 사서 봐도
전 세계의 데이터를 한눈에 다 볼 수 있고요. 아하. 모든 안료의 데이터도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그대로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대로 한다고 그대로 나오질 않겠죠. 아무래도. 예. 또 우리나라의 흙도 같은 재를 봐도 얼마나 예민하냐면은 강원도 양구의 소나무를 태운 재, 또 여기 서울 뭐 남산에서 태운 소나무 재 두 개를 비교하면 아예 성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유역에서는 그런 미세한 것까지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근데 광물은 더구나 더 심하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유약 재료도 변하고 흙도 변하고 이러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계속 실험을 맞춰 나가지 않으면은 성공을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제자들도 많이 배출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보통 뭐 다 독립된 지 10년, 20년 됐어요. 그 사람들이. 한 10년에서 뭐 한 12, 13년까지 공부해서 각각 전국에 지금 독립해서 각각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지금도 제자들. 지금은 이제 그 우리 창랑이라고 네. 제일 큰 놈 하나한테 이제 전수 작업을 하고 있죠, 이제. 아, 그러니까 예. 자제분한테. 네네. 아, 따님이시. 예. 아, 이제 그동안에 연구하시고 쭉 해온 이 과정을 이제 물려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수제자를 만드시는 거군요. 네네. 지금. 예. 근데 어쨌든 명장으로서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도 계속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네, 맞습니다. 뭐, 지가 명장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특히 정부에서 그렇게 명예스러운 어떤 명칭을 또 부여했고, 지가 지금까지 연구해 오던 거를 알기 쉽게, 또는 누구나 언제나 예를 들어 참고를 할 수 있고, 또 재현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정리하는 일이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연구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거의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하다가 시력이 있을 동안은 해야죠. 뭐 그런 작업이 뭐 계속 해야 되는 작업이고요. 실제로 또 지가 힘이 남았을 때 더 좋은 작품, 정말 불후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뭐 소원 같은 거죠. 네. 그 일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그 도자기를 이제 공부하려는 학생들도 지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전통을 한번 뭐 업으로 삼아서 전통을 지키고 또 그것을 요즘에 감각에 맞게 계승 발전시키겠다 이런 그 학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그 좀 후학들에게 좋은 얘기를 한마디 힘을 좀 주시죠. 네, 뭐 누구나 항상 하고 또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겠죠. 그 사람들도 그냥 정말로 신념과 긍지를 가지고 내 평생과 이 일과 바꾸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각오를 하고 만약에 이 전통 도자기를 시작했다면은 해야 될 일이 뭐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는 일 이외에는 없습니다. 네. 누구나 새로운 집을 짓고 뭐 공터가 있으면은 자기만의 아주 특별한 그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고 싶어 하듯이 이미 이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으면은 자기만의 개성 있는 세계를 구축하려고 계속 탐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결국 아까도 나온 도제식 얘기가 나왔지만 도제식만 갖고도 안 되고 이제 스스로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네네. 예. 공부 안 하고는 한 발자국도 어느 정도 가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끈기를 갖는 일 그거 이해는 없어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 자기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그런 개성 있는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죠. 네. 끈기와 인고의 노력을 견디는 그런 참을성 뭐 이거 하나면은 뭐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하여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도자기 보여주시고 또 직접 만드는 과정도 또 설명도 해주시고 이 도자기에 대한 이해가 정말 저도 많이 됐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새로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건 정말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숨결이 있는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저희에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
그 도자기 좀 계속 볼 수 있도록 좋은 작품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흙을 빚어 말리고 1300도의 고온에서 굽기까지 도예가는 수없이 많은 시간을 흙을 만지면서 보냅니다. 그렇게 애써 만든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흠집 하나도 용서치 않고 파기하는 이유, 그것은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내겠다는 다짐 아닐까요? 더 나은 작품, 최고의 작품을 기대하면서 명불허전,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